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그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잔꾀를 지혜라 여기고 과정을 생략하는 것을 능력이라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편법과 속임수가 진정한 실력의 부재를 가려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경지, 즉 고수의 세계는 지름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정한 고수는 바둑판 위에서처럼 느리고 묵묵하게 움직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인내심이 깊습니다. 결정적인 한 수를 두기 전까지는 그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않죠. 반면 하수들은 화려함과 소란스러움에 의존합니다. 그들의 요란한 행만은 본질을 모르는 이들의 시선을 흐트리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소음을 내기 위해 이 판에 앉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시끄러운 기세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에 조용히 승리를 확정짓는 종국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값싼 승부는 힘을 아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상에서 그것은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작은 승리에 환호하며 전력 질주할 때 당신은 말없이 전체판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로 승리를 측정했지만 당신은 판 전체에 대한 장악력으로 승리를 가늠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이미 사방이 당신의 돌에 둘러싸여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그 돌들은 오직 당신이 결정한 순간에만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었죠. 진정한 경지의 아름다움은 그 인내에 있습니다. 당신은 타이밍, 즉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조급했습니다. 모든 기회에 서둘러 뛰어들었고 세상이 자신의 영리함을 알아주길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수를 많이 보여줄수록 그들의 다음 수는 더욱 예측하기 쉬워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수들은 관심에 목말라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수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모욕보다 그들의 속을 태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읽을 수 없었고 당신을 도발하여 함정에 빠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들의 모든 시도는 오히려 당신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긴 승부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빠른 이익 실현을 원합니다. 당장 통하는 첫 번째 수가 최고의 수라고 믿어버리죠. 하지만 당신은 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긴 승부는 지루함을 견디는 담력과 집중력을 잃지 않고 느린 과정을 버텨내는 의지력을 요구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게임이 재미없어지자 쉽게 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히려 게임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순간 더 단단히 고삐를 죄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전이 승자와 고수를 가릅니다. 하수들은 불편함을 실패의 신호로 보고 도망칩니다. 반면 고수들은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 불편함이 마지막 수를 두기 훨씬 전부터 상대방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경지에는 하수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종의 냉혹함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스스로 공들여 세운 계획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실패한 모든 수는 거울이 되어 자신들이 얼마나 얕은 물에서 놀고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붕괴하는 소리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 더 컸으니까요. 하수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통제감을 느끼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고수들은 계산되고 의도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위험만을 감수합니다. 당신은 도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덫을 놓고 그들이 걸려들 때까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불필요한 말과 실수, 의미 없는 움직임으로 채워 넣습니다. 당신은 그 고요함이 점점 무거워져 상대를 질식시킬 때까지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판 위에서 혼자 춤을 추며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서서히 벽이 좁혀져 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참여자와 게임의 설계자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참가자였습니다. 당신은 건축가였습니다. 그들은 빈틈을 찾아 헤맸지만 당신은 판 전체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당신의 힘이 더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이 만든 규칙 위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값싼 전략에 어울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격을 그들의 수준으로 낮추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비겁한 수를 쓴다는 것은 이미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와 같은 방식으로 싸워주는 것은 자신의 지성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진보하고 있다는 착각을 허락했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여지를 주었죠. 고수들은 진정한 자비가 상대를 패배에서 구해주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진정한 자비란 그 패배가 마치 자신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느끼며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주는 고통은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들의 영혼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은 속임수 위에 자신의 세계를 세웁니다. 고수들은 필연 위에 자신의 세계를 세웁니다. 당신은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강했으니까요. 결과를 아는 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당신이 그저 자신들의 수에 반응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현실에서 당신은 게임의 속도 자체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둔 모든 수는 미래를 위해 심어놓은 씨앗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침묵은 당신이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산된 멈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동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게임 전체를 소나기에 쥐고 있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당신이 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두지 않기로 선택한 수에 있었습니다. 하수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움직입니다. 고수들은 단 한 번의 완벽한 타이밍에 날릴 일격의 파급력을 알기에 움직임을 아낍니다. 당신은 수많은 기회들을 그냥 지나쳐 보냈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나약함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승리들을 쫓다가 스스로를 불태워버렸지만 당신은 오직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승리를 차지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움직였을 때 게임은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당신이 더 빨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인내가 지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쓴 모든 값산수는 그들 자신의 신뢰를 깎아 먹었습니다. 반면 당신이 둔 모든 고수의 수는 당신의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하수들은 승리의 유산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어떻게 이기느냐가 당신이 얻게 될 존경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들을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게임의 판 자체를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식으로는 두 번 다시 당신을 위협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우정, 그리고 자기 성장에서도 그들은 쉬운 길, 즉 편법을 사용합니다. 매력이 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묘한 조종이 정직함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보여주기식 행동이 진정한 존재감을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값산수들은 언제나 그 순간에는 좋아 보입니다. 빠른 반응을 얻고 즉각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며 얕은 칭찬을 받게 하죠. 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오래전에 그런 게임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내공을 쌓고 하루의 승리를 넘어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선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상대로 게임을 하려 했을 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몇 번의 라운드를 이기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보지도 못하는 거대한 세계를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관계 속에서 독이 되는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의 버튼을 눌러 당신이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당신을 계속 추측하게 만들려고 절반의 진실만을 말합니다. 힘을 원할 때는 감정을 감추며 당신을 애타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배웠습니다. 가장 강력한 위치는 반응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에 당신의 에너지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불길에 똑같이 불로 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이야말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자기개발의 영역에서 값산수는 실제 노력 없이 변화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편리할 때만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피상적인 과정을 SNS에 자랑하지만 결코 본질에 닿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성장이 군중의 시선에서 벗어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모든 단계를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의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두었습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계속 시험 문제를 낼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성장한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자신의 속도에 맞춰 끌어내리려 합니다. 당신이 논쟁하고 설명하고 스스로를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수들은 때로는 최고의 대응이 무대응이라는 것을 압니다. 싸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싸움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값싼 게임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이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번성했습니다. 혼란을 이용해 자신의 실력 부족을 감추려 했죠. 혼돈은 그들의 화폐이자 안식처이며 숨을 고디었습니다. 당신 주변에 계속해서 소음을 일으키면 당신이 발을 헛디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 통제권을 뺏으려 싸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한 걸음 떨어져서 폭풍을 연구했습니다.
당신은 그들보다 더 크게 소리치거나 그들을 이기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들이 망가뜨릴 수 없는 무언가를 짓는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혼돈은 시끄럽지만 필연은 조용하고 끈기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어붙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폭풍은 언제나 지나간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혼돈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당신이 한 번도 그들에게 반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강하게 공격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중력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혼돈은 단기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연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날뛸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배의 한 형태임을 당신은 배웠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여 균형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은 발을 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들이 지쳐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세련되었고 약속은 황금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세울 기반이 없었기에 겉모습에 의존했습니다. 반면 당신은 희망을 파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희망을 건설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들이 페인트를 칠하는 곳에 당신은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꿈을 파는 동안 당신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존재감이 다르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결과가 그 자체로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비전가로 보이길 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환상은 과정을 숨길 때 번성합니다. 현실은 과정을 견뎌낼 때 번성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좇아야 했지만 당신의 작업물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순간을 위해 싸웠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승부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영리하게 보이길 원했고 작은 승리들을 진짜인 양 맛보길 원했습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승리를 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수가 필연이 되도록 판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린 모든 결정은 오늘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의 그날을 위해 심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느리다고 수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인내를 망설임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연이 의도적이었고 모든 침묵이 계획된 포석이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승부는 지루함을 견디면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그들은 고요함으로부터 도망쳤지만 당신은 생각할 공간을 주는 고요함 속으로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빈틈을 의미 없는 움직임으로 채웠지만 당신은 그 빈틈을 전략으로 채웠습니다. 그들은 관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지었습니다. 당신은 폭풍을 견디기 위해 지었습니다. 힘든 날이 왔을 때 그들의 승리는 씻겨 내려갔지만 당신의 것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승부를 아는 자의 조용한 힘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보이든 마지막이 명백하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첫 수를 두기도 전에
당신의 자리를 배우도록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설명서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허락이 필요 없는 내면의 가장 조용한 부분에 손을 뻗어 그들의 언어에 속하지 않는 한 수를 두었습니다. 그들의 미소가 흔들린 것은 당신이 규칙을 어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규칙의 필요성 자체를 부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당신의 성공을 묶어둘 목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마침내 무너지는 날을 위한 동정 연설문까지 준비해 두었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에는 당신이 게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불공평한 규칙에 대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연극 무대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기계를 움직이는 엔진은 그들의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참여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어주기를 멈추자 그들의 톱니바퀴는 허공에 대고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염으로 그들의 중독을 굶겨 죽였습니다. 그것이 금지된 수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제거였습니다. 오랜 고독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진실을 배웠습니다. 승자가 나올 가치조차 없는 게임이 있다는 것을,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누구든 썩게 만드는 판이 있다는 것을, 떠나는 것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과수술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 주위에 깨끗한 원을 그렸고 그들은 그것을 공허함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손을 뻗었을 때 그들은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에 부딪혔습니다. 경계선은 타인의 영역을 먹고 사는 자들에게는 배신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차갑다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일관성 있다고 불렀습니다. 결국 환상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은 결코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순간을 기억되려 싸웠습니다. 당신은 이야기 전체로 기억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원했지만 당신은 유산을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승리가 필요했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게임이 항상 당신의 조건대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 자체로 이미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연은 관심을 끌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와야 할 때 정확히 도착하며 그것이 도착했을 때